안녕하세요.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, 유학고수입니다. 자, 오늘도 제 채널에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읽어드리고 제가 답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산업공학 학부인데 코딩, 프로그래밍, 데이터 분석 등등이 커리큘럼에 있고 학부 과정에서 배웠으면 미국 대학원의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으로 따로 준비해야 할 것 없이 바로 어플라이 할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제가 이제 좀 질문이 모호해서 이렇게 또 물어봤죠. 유학 가서 하시는 전공이 뭔가요? 라고 물어보셨는데,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현재 굉장히 각광받는 소프트웨어, 데이터 분석 같은 전공을 생각 중입니다. 국내 산업공학과 학부과정 중 데이터 분석 코딩을 배웠었는데 따로 이수 요건 채울 필요 없이 대부분 지원 가능할까요? 라고 말씀하셨어요. 자, 일단 산업공학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면은, 산업공학과는 일단 공대에 있는 전공이긴 한데 공대를 경영하는, 공대 안에 경영학과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산업 전반적인 것들을 경영하는 관점에서 커리큘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공대에서 가리키는 거의 대부분의 수업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산업공학과의 커리큘럼 자체가 이제 마치 어떤 공장장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회사에 임원을 키우는 것 같은 그 산업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다 가르쳐요.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공계의 잡학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전공의 깊이가 얇죠. 장점은 뭐냐면 거의 공대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 배워요.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산업공학과 출신들이 이제 공대 전체에서 배우는 것들을 그 공대를 경영하는 관점에서, 그 엔지니어링 회사를 경영하는 관점에서 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과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과를 통해서 뭐 공장장이 되거나 아니면 뭐 엔지니어링 대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배운 다음에 여기도 끼워 맞출 수 있고 저기도 끼워 맞출 수 있는 학과들이 이 변하는 세상에 굉장히 좋은 학과라고 생각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미국으로 만약에 대학원을 가신다면, 미국에서 지금 이공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과가, 이공계에서 의대, 치대, 약대를 제외하고 이공계에서 미국 관점으로 제일 잘 나가는 과가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. 컴퓨터 사이언스가 취업이 제일 잘 돼요. 그러니까 산업공학과 출신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로 많이 진출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. 실제로 제 친구가 학부를 산업공학과로 나온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가 석박사를 컴퓨터 사이언스로 한 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운영체제로 만드는 그 M으로 시작하는 그 대기업 있잖아요. 거기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산업공학과 출신들이 그게 가능합니다. 왜 그러냐면 산업공학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잡학과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매니팩처링도 배우고 일반적인 뭐 기계공학, 전자공학, 뭐 화학공학 다 배웁니다. 거기다가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굉장히 많이 배워요.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던 거 살려가지고 석박사를 컴퓨터 사이언스로 간 거죠, 제 친구는. 근데 산업공학과에서 배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물론 다른 공대보다는 좀 많이 배우는 편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나온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겠죠. 아무래도 그러겠죠.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나오는 친구들은 4년 내내 하는 게 다, 전공으로 배우는 게 다 컴퓨터 사이언스잖아요. 그러니까 산업공학과 출신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가고 싶다면 이제 본인이 수업을 좀 더 들으셔야 돼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공학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도 있잖아요. 거기서 좀 더 들으세요.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가셔가지고 수업을 좀 들으세요. 그리고 본인 산업공학과 필수 전공을 좀 줄이세요. 줄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산업공학과에서 졸업하고자 하는 최소 학점 정도만 들으시고, 그 산업공학 관련 전공은 나머지 부분들을 다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들으시면 돼요.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수업을 많이 들으신 다음에 그렇게 그것들을 SOP에 강조하시고,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컴퓨터 실력이 좀 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학부 때 좀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 같은 데서 인턴 같은 거 좀 하시면서 그렇게 랩 경력을 좀 쌓으신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경력을 좀 만드세요. 안 그러면 졸업하시고
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혹은 뭐 게임 개발자나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걸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 일하시면서 그 경력을 SOP에 강조하는 거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 굉장히 미국에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산업공학과 출신들이 그 학부는 산업공학을 했지만 거기서 좀 컴퓨터 한 거를 좀 강조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로 대학원 가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학과에 대한 바운더리 경계가 되게 뚜렷해요. 한국은 보통 학부를 그 산업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대학원을 산업공학과를 가고, 학부 전자과 나온 사람들이 대학원 전자과 가고, 학부를 기계과 나온 사람이 대학원 기계과를 가고, 보통 이거를 잘 안 바꿔요. 혹시라도 한국에서 이렇게 전공을 바꾼다. 예를 들면 뭐 학부는 기계공학 나왔는데 대학원을 전자과를 갔다. 그러면 그 이력서상으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. 그러면 한국 회사들은 항상 물어봐요. 왜 전공을 바꿨냐? 뭐 무슨 문제 있었냐?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는데,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. 미국은 굉장히 자유로워요. 미국은 이 학교의 학과라는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요. 그래서 심지어 제가 미국에서 기획과에서 박사과정을 했잖아요. 심지어 제 기획과 박사과정 할 때 무슨 전공을 한 친구도 있었냐면, 학부를 생물학과를 나오고 석박사를 기계공학을 해가지고 결국 기계공학 박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자동차 회사에 그 연구원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어떤 친구도 있냐면, 학부를 그 학부, 석사, 박사 모두 그런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으로 다 해놓고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, 미국은 무슨 과를 나왔다, 뭐 무슨 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,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거의 없어요. 원래 미국은 학벌이나 뭐 학과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. 안 따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미국 회사들 모집 요강을 보면 보통 이래요. 뭐 컴퓨터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포지션이면 전공은 뭐 컴퓨터 사이언스 오와 뭐 related major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왔거나 아니면 관련 학과, 그러니까 관련 학과 나오면 다 되는 거예요. 관련 학과면 웬만한 공대는 다 되죠. 그래서 웬만한 공대에 나온 사람들이 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할 수가 있어요. 단 그 살벌한 미국 회사의 인터뷰 프로세스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, 그러니까 과가 어디 나왔는지는 미국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. 그거보다 실제로 그 학과를 나온 사람의 어떤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그 뭐 과라는 테두리,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인터뷰 때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. 뭐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본인이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과가 어디 나왔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것보다 그걸 지원할 때 이력서에 그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한 뭐 어떤 연구한 주제가 있나, 경력이 있는지, 그거 있으면 반드시 써줘야 되고, 그러면 이제 인터뷰가 시작되죠. 인터뷰 시작되면 질문이 실제로 그 프로그래머로서 코딩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그 분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를 딱 내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부터 100만까지 랜덤으로 소팅하는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다 대봐라. 그 중에서 네가 생각해서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 뭐고 가장 느린 알고리즘이 뭐냐,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. 그러니까 실제로 코딩을 해보지 않고서는 대답을 못 하겠죠. 아무리 좋은 학교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와도 그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뤄보지 않으면 그 인터뷰를 패스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나 혹은 그런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많다면 그 인터뷰를 패스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, 기계공학과에서 학부, 석사, 박사 나온 친구예요. 오로지 기계공학만 한 친구인데, 그 친구가 박사과정 때 뭘 했냐면 동력학 시뮬레이션 했어요. 동력학 시뮬레이션이 뭐냐면, 기계장치가 막 움직일 때, 막 부딪히거나 그럴 때 충격을 받는 거를 이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.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막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가 많죠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연구 과정은 상용 소프트웨어로 그 복잡한 현상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직접 C 언어로 그걸 코딩을 했어. 그 박사과정 때 맨날 했던 게 동력학 시뮬레이터를 본인이 막 코딩을 하는 거야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코딩의 감각이 생기잖아요. 그 감각 가지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컴퓨터 회사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지원했어요. 근데 지원하면 이제
처음에 일단 기계과 나왔다고 무조건 미국 회사들은 떨어뜨리지 않아요. 왜냐면 기계과 나왔어도 그 기계과 나왔지만 그 뭘 연구했는지 본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친구 이력서에 기계과 박사라고 적혀 있긴 했지만 분명히 그 연구한 내용은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인 거야. 뭐 동력학 시뮬레이터를 뭐 C 언어를 사용해서 뭐 코딩을 했다. 뭐 그러면서 어떤 코딩을 했었고 뭐 어떤 디버깅을 했었고 뭐 그런 자기 프로젝트 한 게 이력서에 딱 있으니까 일단 서류는 패스죠. 그 다음에 일단 실제로 인터뷰에 초청을 합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코딩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실제로 그 현역 코딩 하는 프로그래머로서 뛰고 있는 사람이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요. 너는 코딩할 때 무슨 툴을 쓰니? 디버깅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니? 뭐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들어봤냐? 이러면서 막 퀘스천을 던져요. 그거를 모조리 대답하면 통과한 거예요. 그리고 대답 못하면 떨어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뭐 과나 뭐 학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. 실질적인 실력이 중요한 게 미국 사회입니다. 마찬가지로 대학원 가실 때도 학부가 산업공학 나와도 괜찮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공학을 졸업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로 대학원을 가시잖아요. 그러면 분명히 전 세계 어딘가에 학부부터도 컴퓨터 사이언스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사람보다 실력으로 밀리면 안 돼요. 컴퓨터 사이언스 실력으로 밀리면은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는 학벌이나 과의 바운더리가 중요하지 않아요. 그거보다는 실질적인 실력.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산업공학과를 나왔지만 열심히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갈고 닦아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나온 사람에 비해서 이력서에서 연구 경력이 꿀리지 않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인터뷰를 봤을 때 인터뷰 질문을 대답하는 능력이 컴퓨터 사이언스 출신에 꿀리지 않으면 붙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컴퓨터 사이언스로 대학원을 가고 싶다면 그거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출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. 그들이 어떤 식으로 대학원을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경력을 쌓고 이 방식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본인 산업공학과 커리큘럼에서 산업공학과 전공을 최소로 들으시고 나머지 그 빈 학점들을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가셔가지고 걔네들 전공을 들으면서 걔네들하고 좀 친해지시고 걔네들이 졸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대학원을 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학원 인턴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데 취업을 하는지 이런 거를 잘 알아두셨다가요. 학부만 마치고 바로 졸업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로 미국 유학 가고 싶으시면 학부 과정 중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 인턴을 좀 하시고 아니면 이제 졸업하고 컴퓨터 관련 회사에 좀 일을 하시면서 좀 경력을 쌓아서 좀 어떤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. 아시겠죠? 그거 외에도 뭐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 같은 데서 인턴을 잘 안 받아준다고 하면요. 다른 과 가셔도 돼요. 뭐 예를 들면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나 뭐 산업공학과 뭐 이런 데 대학원도 잘 보시면은 코딩을 되게 많이 하는 대학원들이 있어요.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데인데 이런 데는 왜 시뮬레이션 하냐면 상용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그냥 시뮬레이션 하면 되긴 하지만 박사과정에서 쓰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상용 툴로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직접 코딩을 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계과 같은 경우는 뭐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하는 랩들은 보통 자기네들이 직접 뭐 C 언어 같은 걸로 그 유체 프로그래밍 코딩을 직접 해요. 그런 데도 많고 뭐 아니면 유한요소 해석의 새로운 알고리즘 개발하는 대학원들 보면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뭐 전자공학과에서도 잘 찾아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중간 정도로 뭐 이렇게 중간 정도의 상태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이어주는 뭐 그런 연구들이 좀 있거든요. 그런 연구하는 데 가면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리고 산업공학과 안에서도 굉장히 IT에 오리엔트된 그런 전공들이 있거든요. 이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대학원에서 인턴 하시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갈 어떤 백그라운드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죠.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인턴을 하면 되지만 이제 그거는 좀 본인이 실력이 안 되면은 좀 그런 데서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
그럴 때 차선책으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아닌 학과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대학원들이 있어요. 그런 데서 인턴을 한번 붙어보시고, 이도저도 잘 안 되면은, 취업을 해서 좀 눈을 낮춰서 좀 중소기업이라도 이렇게 뭐, 컴퓨터 관련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. 그런 데서 경력을 좀 쌓으신 후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미국 대학원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 대학원에 지원하실 때,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, 이제 본인이 컴퓨터 사이언스 지원할 때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본인이 어떤 연구 내용이 꿀리면 안 되겠죠. 당연히 실력 위주의 문화가 미국 문화이기 때문에. 마찬가지로 졸업하실 때도 본인이 학부부터 컴퓨터 사이언스, 대학원도 컴퓨터 사이언스 나온 사람에 비해서 본인이 실력으로 밀리면 안 돼요. 그러면 미국에서 취업하기가 좀 힘들겠죠.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 문화는 겉으로 보여지는 뭐 화려한 스펙, 뭐 학벌, 과가 어디냐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인터뷰에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,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.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거. 그걸 이해하신 다음에 미국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